김대호 TV의 2022년 2월 27일 일요일 새벽 1시 17분에 김대호의 시사 TV입니다. 뉴시스의 김영석 기자, 2022년 2월 26일자 뉴스입니다. 이재명은 25일 대선 토론회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발언을 해명하면서 오해를 드렸다면 표현력 부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의 불안한 외교 안보관을 지적한 것이며 사과나 유감 표현은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과 정부를 전폭 지지하며 러시아의 침략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방국 우크라이나를 조롱한 것은 윤석열 후보이며 이게 초보 정치인의 한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제적 망신이다. 2차 가해 금도를 넘는 천박한 인식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을 불과 10일을 앞두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역대 최악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의 부정부패 혐의와 형수에 대한 쌍용 리스크와 여배우와의 사생활 논란 등 개인적인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한 채 민주당 내의 80년대 운동권 세력에 갇혀 호랑이 등에 올라탄 어쩔 수 없는 형세라 할 것입니다. 3월 9일 대선에서의 패배 이후 자신과 부인에게 다가올 법적, 정치적 책임을 생각하면 조급하고 답답하고 공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정치에 매정한 세계에서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습니다. 3월 9일 대선에서 패배하면 이재명 주의 모든 정치 세력들은 뿔뿔이 흩어져 자신들의 보신에만 전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재명 주의에 남아있지도 않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도 여의도에서의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하지 않고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만을 지내고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주의의 정치 세력은 자기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여 급속하게 결속된 이익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대다수가 정권 교체 여론이 월등히 많은 시점에서 판세를 역전시키기에는 본인 자신의 부정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재명 캠프에 어떤 선거 운동의 고수가 있더라도 이재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 합니다. 이재명 캠프의 민주당이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김대호 TV의 주관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패배의 근거로는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민주당의 80년대의 운동권 세력은 이런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5년 전인 박근혜 정부의 탄핵 시대만 해도 진보 세력이라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정보를 개인적 관점에서 다루는 유튜브 채널이 보편화되기 전이었습니다. 기존의 공영 매체와 종편의 언론과 다음 네이버 등 포털 인터넷 기사와 그에 대한 댓글을 중심으로 여론을 형성시키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보수이든 진보이든 더 이상 공영 매체의 기사와 인터넷 뉴스 기사만을 믿지 않고 개인의 관점에서 분석해주는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선택하여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기에 개인의 생각을 대신해서 분석해주는 개인 유튜버들의 채널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삶에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명박 정부 때의 광우병 선동, 박근혜 정부 때의 세월호 사건의 일방적 선동과 이로 인한 대통령 파면은 다양한 의견을 국민들 스스로 찾아서 본인의 관점에서 청취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의 유튜브의 발달로 또다시 일방적인 선전선동으로 재현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채널이 더 객관적이고 진실성이 있는지를 국민 스스로가 판단하여 여론을 선택하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운동권 세력은 이와 같은 유튜브의 발달로 인한 사실 체크와 다양한 정보의 공급에 적절히 대응을 못하였습니다. 또한 유튜브의 청취자의 흐름이 보수색이 짙은 방송이 더 국민들에게 선호되고 있는 현상을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권 세력이 추구하는 정의가 선택적 정의였고 자유를 부정한 전체주의적인 상명하복식의 문화가 깃들여져 있어 4차 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운동권들의 선택적 정의는 자기들만의 폐쇄성을 낳았고
그 안에 부정부패가 쌓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80년대 운동권이 기득권이 되면서부터는 그 기득권에 안주하여 개인적인 부와 명예만을 추구하려는 기생충적인 삼류 지식인들이 모일 수밖에 없어 그들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국가 정책이 왜곡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대호 TV에서의 개인적인 분석은 유튜브 채널의 발달과 대세로 인하여 정권이 바뀐 지 5년 만에 보수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와 다양성의 시장 경제 가치가 회복되었고 종북적인 주사파의 가치인 중국식의 일당 계획적 자본주의 시장 가치를 이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이유는 일반적인 선전선동과 갈라치기 전술이 유튜브의 다양한 채널의 발달로 이걸 이길 수 없었다고 봅니다. 더구나 유튜브 플랫폼의 국적은 미국으로서 국내 정치 세력이 함부로 통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제한적이나마 통제를 하기는 하지만 100% 통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튜브의 발달과 유튜브의 국민적 관심이 정권 교체의 교두보가 되었다고 봅니다. 5년 전에 김어준 등 민주당 수호 세력들의 주요 기반이었던 팟캐스트 형식의 방송 영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도 일반 공영 지상파 주파수로 인한 청취보다는 개인적인 유튜브 방송 채널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전 세계적인 유튜브의 개인 채널의 발달로 인하여 모든 정보와 사실들이 실시간으로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석과 팩트 체크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재명의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은 아직도 예전에 김어준의 방송 장악력을 맹신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런 결과로 이재명은 25일 대선 토론회에서 러시아의 푸틴 정권이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는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의 서방 세력과의 통질적 관계 개선의 희망과 나토 가입 등의 희망을 짓밟는 패권 국가의 침략적인 행위를 비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침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을 모욕하는 발언으로 그 나라의 대통령을 코미디언 출신으로 희화화하였으며 정치 경험이 없는 초보인 대통령이 러시아의 패권주의에 거슬리게 하여 침략을 당했다는 것으로 발언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였으며 이재명 자신의 발언의 가벼움과 경솔함과 동시에 외교적인 상식과 정치 철학의 깊이가 없음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를 비판하고자 비유를 든 것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 나라의 소중한 생명이 죽어가는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국가의 대통령을 희화화하고 무능한 것으로 매도한 것은 명백한 패착입니다. 민주당에서 무능하다고 비판하는 대통령은 지금 현재 끝까지 우크라이나에 남아 홀로 항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재명뿐만 아니라 추미애 전 장관과 최민희 전 의원도 함께 가세하여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하한 것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근시안적인 선거 전략의 패착으로 보입니다. 이게 80년도 운동권 세력의 선전선동 전략인 천박한 프레임 짜기 전술입니다. 정치 신인의 불안감을 러시아 패권주의 국가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과 비교한다는 전략이 얼마나 편협되고 일반적인 선동 전술이 운동권 세력의 최상층인 보이지 않는 수뇌부의 아니라고 잘못된 좌표임에도 누구 하나 비판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명하복식의 폐쇄적인 운동권 문화의 피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국민들과 전 세계의 전쟁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을 대신하여 사과했다는 뉴스를 접하며 이번 선거는 역사의 흐름으로 볼 때 80년대 운동권 세력의 퇴출을 예고한 선거가 될 듯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영향으로 유튜브의 발달과 정보의 생성과 공급의 권력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 김어준 등의 특정 세력과 공영 매체들의 이미지 형성으로 만들어진 쇼윈도우 정치인이 선택되어지지 않고 수많은 개인 유튜브의 발달로 실시간과 진솔한 모습에 의하여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정치인이 선택되어지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과학의 발달과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발달은 정치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거짓과 이미지 쇼로는 더 이상 정치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한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강직한 선풍을 간직한 윤석열의 시대가 올 듯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이상 중도적 상식적 시사 분석을 추구하는 김대호 시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원장 직접 과외 수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 또는 회사에서의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강 및 경매 실무 강의도 가능하니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특별 무료 강의를 듣고자 하신 분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발산초등학교 맞은편 소생교회로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상 화면 오른쪽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고 기타 문의는 김대호 원장 전화번호 문자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